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인공지능 AI 기업 레코시스템즈입니다. 티커는 REKR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아마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기회,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까지 그야말로 다차원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재무 성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순서겠죠.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나 증가한 1,4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35%면 정말 인상적인 성장세인데요. 네, 35% 성장. 일단 숫자만 보면 박수 받을 만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진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숨어 있어요. 바로 반복 매출, 그러니까 Recurring Revenue가 18%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아, 잠깐만요. 반복 매출이 18% 증가했다? 물론 이게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솔직히 35%라는 전체 성장률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숫자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죠?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사업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이 바뀐다. 네, 생각해보세요. 일회성으로 장비 한번 딱 팔아서 번 돈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나 넷플릭스 구독료처럼 고객들이 꾸준히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구독형 매출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레코가 그동안 계속 외쳐왔던 서비스형 데이터, 그러니까 DAS 모델 있잖아요. 네, 데이터 애저 서비스. 네, 바로 그 DAS 모델이 드디어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고 회사의 수익 기반 자체가 예측 가능한 아주 단단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매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질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깊이 보니까요. 조정 총 마진율이 작년 44%에서 올해 63%로 이건 거의 수직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엄청난 개선이죠. 심지어 분기별 운영 비용은 24%나 줄였어요. 이렇게 마진은 좋아지고 비용까지 줄였는데 여전히 조정 EBITDA 기준으로 150만 달러 적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돈이 다 어디로 새고 있는 건가요? 하하, 바로 그게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지점입니다. 역설적이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흑자를 못 낸 게 아니라 흑자로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흑자로 가는 과정의 속도요? 네, 조정 EBITDA의 손실 규모를 한번 보세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84%가 줄었습니다. 84%요? 네, 84%. 금액으로 따지면 790만 달러나 개선된 겁니다. 와, 790만 달러. 거의 손익분기점, BEP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코앞까지 온 거죠. 마진이 낮은 하드웨어 판매 비중을 줄이고요. 대신에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구독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중심축을 옮기는 데 성공한 겁니다. 동시에 허리띠 졸라매게, 그러니까 비용 절감까지 성공한 결과죠. 성장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익성 있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가 지금 당장 흑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보다 적자를 줄여나가는 이 엄청난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방향성과 속도가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의 극적인 재무 개선이 저절로 일어났을 리는 없겠죠. 분명히 뭔가 결정적인 계기, 어떤 트리거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게 바로 자료에 여러 번 언급되는 조지아주 교통부와의 계약인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최소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단연 계약이 바로 이 모든 변화의 기폭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폭제. 네, 이건 단순히 큰 계약 하나 땄구나 하는 수준의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레코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대해서 시장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같아요. 공인인증서요? 그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누구죠? 조지아주 정부잖아요. 맞습니다. 주 정부 같은 아주 거대하고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값비싼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에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구독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엄청난 의미죠. 이건 레코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그 DAAS 모델이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고객에게 통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 모델에 붙어있던 수많은 물음표들을 한 번에 거대한 느낌표로 바꾼 거죠.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근데 원래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조지아주 사례 하나만 가지고 다른 주들이 정말 줄줄이 따라서 계약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닐까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정부들은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많이 참고합니다. 서로 참고한다고요? 네, 일종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크게 아끼고 행정 효율을 높였다. 이런 소문이 나면요. 옆에 있는 주에서는 저거 괜찮은데? 우리나 한번 검토해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하, 일종의 경쟁 심리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조지아 계약은 그래서 다른 49개 주를 공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업 무기가 생긴 셈입니다. 하긴 다른 주 정부 담당자 만나서 조지아에서는 이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확실한 설득 방법은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보수적인 고객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생긴 거죠. 결국 이게 가능했던 건 고객의 진짜 고충을 해결해 줬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에 깔린 수천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직접 사고 설치하고 또 고장나면 유지보수하고. 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그렇죠. 우리도 집에 있는 프린터 잉크만 떨어져도 짜증이 확 나는데 도시 전체의 교통장비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레코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런 귀찮고 복잡한 일은 저희 전문가에게 다 맡기시고요. 그냥 필요한 데이터만 편하게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세요. 라고 제안한 거죠. 그 제안이 제대로 먹힌 거고요. 네, 고객은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는 거고요. 그 대신 레코는 안정적인 장기 구독 수익과 높은 마진을 얻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모든 데이터가 다 거기에 쌓여 있을 테니까요. 이른바 락인 효과 말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현재 레코 시스템즈를 움직이는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의 성공 공식은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DAAS 모델을 앞세워서 정부 같은 대형 고객을 뚫고 이걸 하나의 성공 사례, 레퍼런스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확장해 나간다. 네, 아주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보죠. 이 공식만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레코랩스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딥페이크 탐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교통 데이터 회사가 갑자기 딥페이크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처럼 보이니까요. 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기술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요? 네, 레코의 핵심 역량이 뭘까요? 결국 AI와 머신 비전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기술입니다. 이 핵심 기술을 도로 위에 적용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종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걸 보안 영역에 적용하면 딥페이크로 교묘하게 조작된 사람의 얼굴이나 영상을 잡아내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핵심 기술의 확장성을 시험해보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거랑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건 기술적인 난이도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창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너무 한눈 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시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품이나 상용화 전략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요. 만약 실패하면 귀중한 R&D 자원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요. 지금의 교통 데이터 사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퀀텀 점프가 될 수 있습니다. 퀀텀 점프.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현재 레코의 기업 가치에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콜옵션이라고 봅니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본전을 하는 그런 옵션이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군요. 그렇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 계획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미래의 그런 불확실한 기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확실한 리스크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시점에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사임했더군요. 이건 보통 심각한 신호가 아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회사가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둔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회사의 재무 전략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의 공백이니까요. 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경영진의 변화 자체가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피할 수가 없죠. 투자자들의 신뢰도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CFO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올지,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 부분의 이면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순이익 기준으로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정 이비다 손실을 극적으로 줄인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시장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결국 회계장부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순이익 흑자로 원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마지막 관문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 예산 집행 시기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실적이 출렁일 수 있는 계절적 변동성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도 늘 염두에 두어야겠군요. 네, B2G 사업의 특징이죠. 연말연시나 예산 편성 시기에는 사업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종합해보니 이 레코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모습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서비스형 데이터라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또 아주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서 마침내 이익을 내기 직전까지 온 우등생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죠. 조지아주 계약은 그 성공 공식을 시장에 멋지게 증명해 보인 활용점정이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CFO의 갑작스러운 사임이라던가 성공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딥페이크라는 신사업, 그리고 아직 넘지 못한 최종 흑자 전환의 벽 같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군요. 맞습니다. 현재의 확실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로요? 네, 현재 레코의 가치는 조지아의 성공을 다른 주로 얼마나 잘 그리고 빨리 복제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DAAS 모델의 확산 가능성이죠. 검증된 공식을 얼마나 잘 복사, 붙여넣기 하느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 회사의 미래 잠재적 가치, 즉 업사이드는 딥페이크 탐지나 글로벌 확장 같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옵션들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를 착실하게 다지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안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업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계속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첫째, 레코는 현재의 성공 공식을 얼마나 빠르고 넓게 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딥페이크 같은 불확실한 미래의 기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레코 시스템즈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